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무라는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면 녹화로 하기에는 저작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캡처본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캡처본과 함께 자신의 화면 비교하시면서 화면 들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설명 시작하기 앞서서 이사 시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추천드리는 이사 시기는 6월과 10월입니다. 6월에 이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름으로 할인 보너스 이런 거나 아니면 결혼 시즌이기도 해서 1인 가구용 집이 많이 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많이 이사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10월은 기업 인사이동 이런 게 많고 이때도 결혼 시즌이기 때문에 시장에 1인 가구용 물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에 이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방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산이랑 희망 조건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월세나 방 크기,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단계고요. 이 부분 스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지역의 시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회사와 상담하는 건데요. 이 부분 스모가 어떤 부동산 회사 가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지역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서 그 물건을 다루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내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알 수 있어서요. 세 번째는 물건 견학이 되겠습니다. 집 내부를 확인하고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과의 도보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까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계약 단계가 되겠는데요.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인 관련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증인 관련된 확인은 두 번째 단계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회사와 상담을 할 때 외국인 보증인을 써도 되는지, 자기 가족이 아닌 보증인을 써도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일본의 임대 시스템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에 필요한 비용인데요. 한국이랑 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키킨이라고 불리는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퇴실할 때 집 상태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반환을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50% 정도 반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킨이 되겠습니다. 집주인한테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 없는 곳도 있고요.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스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역 부동산을 찾아가라 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화재 보험이나 의무 가입해야 되는 보험에 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주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하는 건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일본은 쓰레기 배출 요일이랑 배출하는 종류가 되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어떻게 분리수거를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가 24시간 배출 가능인지 아니면 특정 요일에만 배출해야 되는지도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관련해서는 은행 자동이체가 가능하지 않은지인데요.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직접 부동산 방문했을 때, 계약할 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모라는 어플 켜주시고요. 맨 아래에 홈, 그리고 돋보기 모양, 북겐 켄사크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클릭해 주세요. 임대 아니면 매매가 있을 건데요. 임대 부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칸이고요. 이거 눌러주시고 이제 지역을 골라주셔야 돼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쿄도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검색을 할지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건 에키카라
그리고 로센스카라입니다. 지하철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노선에 있는 지역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JR 야마노테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JR 야마노테센에서 도쿄역 근처라고 생각을 하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북겐켄사크 보면은 이제 역을 추가, 변경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딱히 안 건드려도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리비, 공익비를 포함할지 말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방금 설정한 임대료에 관리비나 공익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레이킨, 아까 말했던 사례금이 없는 곳을 원하는지, 그리고 시기킨이랑 보증금이 없는 데를 원하는지, 그리고 초기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을 원하는지, 야칭, 집세죠.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는 곳을 찾는지에 대한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 임대료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고 나면 밑에 오토크조겐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통 많이 설정을 하는 거는 보증인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입니다. 이 부분은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체크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은 보증인 부분이 상당히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 아니거나 외국인이거나 하면은 보증인이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 불필요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원룸, 1K, 1DK, 1LDK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기가 원하는 방 개수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K는 키친이고요. L은 리빙룸, 그리고 D는 다이닝룸이 되겠습니다. 건물 종류로 넘어가 볼게요. 맨션이나 아파트, 이코다테 소노후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션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맨션입니다. 아파트는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철근, 철골, 목조, 블락이 있는데 보통 철근이나 철골만 선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역 도보 거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전유 면적입니다. 집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제곱미터 정도로 상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위라고 되어 있죠. 남향인지 동향인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 부분 직접 방문해 보면 또 다르기 때문에 방문해 보셔서 실제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노 호카노 코다와리 조건이 있어요. 엄청 많은 조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몇 층 이상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층 물건 아니면 2층 물건, 2층 이상의 물건이라고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최상층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그 바스, 토이레인데요. 그 베스랑 이제 화장실이 분리된 곳을 원하느냐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분리된 곳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분리해서 쓰다 보니까 같이 있는 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이 부분 신경 쓰시는 분들은 바스토일의 배츠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실 건조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없는 건물은 이제 비 오는 날 건조를 시키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욕실 건조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딸려 있어서 이것도 직접 가셔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 설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내 세탁기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체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없는 장소는 따로 나가서 코인 세탁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건물에 있는 코인 세탁기를 이용하게 되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설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에는 냉방인데요. 냉방은 유가담보, 한국에 있는 난방이라고 하죠. 난방이 아니라 보일러라고 하나요? 바닥에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가 있는 게 유가담보 부분입니다. 이거 설정하시면 바닥 난방이 되는 건데요. 이거 딱히 저는 설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가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방만 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접 방문해 보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세큐리티인데요. 이 부분 저는 특히 여학생이기 때문에 오토록 설정 꼭 해놓는 것 같습니다. 오토록이 없으면 이제 집 앞에 있는 락밖에 없기 때문에 오토록 설정은 되도록이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있으신 분들은 추린조 아리로 설정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타크 하이복스예요. 택배 박스인데요. 택배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받지 않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현관 앞에 놔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카이복스 설치해 놓으시면 이 박스 이용해서 자기가 집에 없을 때도 택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이 집을 이제 관심을 등록을 해놨는데 혹시 이 물건 보여주실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보증인이 외국인이어도 상관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가능한 곳들을 모아서 이제 집 구경을 가게 됩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플 사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서 이사할 때 필요한 수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 물건에 대한 해약이 되겠죠. 이전에 살던 집에 대한 계약 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부동산 회사에 말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해약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미리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차장이나 자전거 주차장에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해약 수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 업체에 연락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때 이제 여러 이사 업체 불러서 여기는 얼마에 해준다는데 더 깎아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고 확실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깎았던 적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깎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소 변경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전에 살던 집이 있으신 분들은 가구 처리도 미리미리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 이사가 바쁜 철에는 이미 예약이 가득 차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험사랑 해약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이사하기 한 달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수속들이고요. 다음으로 이사하기 1, 2주 전에 필요한 수속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출 신청을 해야겠죠. 자기 자치체와 다른 자치체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출 신청서를 통해서 주민표나 그런데 주소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네, 인터넷으로 가능하고요. 마이넘버 카드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전기 사용 정지 하셔야 됩니다. 전기랑 수도 사용 중지하고 이제 새로 이사가는 주소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대한 주소 변경도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이사를 하게 되는 집으로 우편물이나 배달이 도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핸드폰 계약되어 있는 곳도 주소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 당일에 어떤 걸 해야 되느냐입니다.
가스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끔 아마 수도는 이제 안 하게 된 것 같은데 가스였던 것 같은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가스 업자 분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연락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 시작에 있어서도 이제 직접 만나서 그 수도 확인이나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 간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입니다. 입거 신청이 되겠는데요. 입거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불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꼭 해야 되는 게 입거 신청이고요. 그리고 마이넘버 카드의 주소 변경도 이때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주소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도 새로운 주소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거 다 자치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정리하셔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카드사에 대해서 카드사 주소 변경도 하셔야 되고요. 은행 계좌 주소 변경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쇼핑 사이트 등에서도 배달 주소 변경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